자, 오늘 이제 3, 4월 강의 이제 첫 시간입니다.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직강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수강생이 거의 없이 지금 촬영을 한 상태라 일단 제가 진행을 하는 가운데 몇 가지 좀 어색한 점이 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제가 그 진도를 좀 이렇게 뺄 때는 빼는 편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반응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말이 길어질 수도 있고,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 부분들은 제가 조심해서 일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3, 4월 강의 목표입니다. 그죠? 우리가 1, 2월 달은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습득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목표였고, 3, 4월은 서술형에 대비를 해서 일반화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3, 4월 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화로 서술형에 대비할 때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건 기출 문제를 보고 맥락에 따라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포인트에 잘 맞추어서 일반화를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 일단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모든 걸 암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때는 효율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과 이해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백지 쓰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지 쓰기를 습관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백지 쓰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하루 공부가 끝나고 나면 한 30분 내지는 1시간 정도 시간을 비워두시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일단 이걸 확인하는 차원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백지 쓰기를 했는데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백지 쓰기를 습관을 좀 꼭 시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이 이제 올라져 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이긴 하지만 사실상 뭐 두 팀이기도 해요. 제가 특강으로 이제 경제학을 강의할 때도 있고, 사회문화, 인류학을 뭐 강의할 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특강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두 과목을 일단 선택을 하시는데, 일단 아마 이제 종합반을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율 단과 종합반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두 과목을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신청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잘 정리를 해서 활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과 경론의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회과 경론의 구조와 이제 출제 경향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집하고 이 표는 반드시 옆에 두시고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 역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매해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작년에 이제 제가 모의고사반 강의할 때도 사회과 교육 목표에서 너무 출제가 안 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량으로 물어보든 목표로 물어보든 물어볼 때 됐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어볼 때가 됐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 과정은 매해마다 꼭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학습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2문항에서 3문항 정도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는 사회과 평가예요. 그래서 이 사회과 평가를 보시면 17년도부터 해서 20년도까지 쭉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과 평가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이거는 반드시 꼭 정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 사회과 평가. 그래서 이 네 가지 파트를 꼭 집중적으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강의 진도 나가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정리를 했다가, 체크를 해 두셨다가 반드시 그걸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교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재하고 참고 교재 두 가지를 우리가 하는데,
일단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나중에 교재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이 교재는 거의 단권 안에 다 시켜놓은 교재예요. 예, 그래서 이걸 뭐 교재를 하면서 다른 책을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참고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굳이 그런 다른 책을 뭐 기본서 삼는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사회교육론하고 그 다음에 주제별 기출문제집 두 권을 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중요한 포인트하고 맥락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에 맞추어서 기출문제집을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은 뭐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제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오프라인 강의를 전제로 하게 되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7주차 강의로 일단 끝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원 강의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우리가 짧은 방학들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도 보강을 실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가 되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지금 1주차, 2주차 진도보다는 훨씬 더 진도가 좀 빠를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두 달 안에 여러분들 수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진도 맞춰서 차근차근 일단 들으시고요. 그래서 진도는 가급적이면 표에 나온 대로 강의 일정이 나온 대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저는 강의 촬영을 좀 일찍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일단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는 일단 복습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지 쓰기하고 그 다음에 빈칸을 일단 채워넣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서 빈칸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내가 빈칸을 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복습용으로 일단 활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매 시간마다 나중에 정리 끝나고 나면 한번 간단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가 이 책에 머리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 책에 머리말이 나오는데 이 책의 컨셉이 일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은 예비교사들을 위해서 단권화를 일단 시켰어요. 근데 이때 단권화는 이제 논문,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해설서, 그 다음에 여러 각종 나와 있는 기본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제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논문을 쓰듯이 이 각종 문헌들을 참고로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인문학적으로 논문 쓰듯이 일단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붙여놓은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수험에 필요한 지식을 일단 교재에 다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신 뒤에도 학교 현장에 가셔가지고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내용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 조금 시간이 좀 빠듯해서 여기에 지금 오타라든지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1차적인 잘못은 저한테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2차 수업 실현을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빠듯했거든요. 책을 이제 개정하는 가운데.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했으나 부분적으로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삭제해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어쨌든 효율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대로 개론서하고 요약서의 특징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목만 뽑아서 쭉 정리를 하시면 그거는 요약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목과 더불어서 그 제목 밑에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이게 개론서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책이 얼마든지 트랜스포머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이 책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요약서, 개론서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마다 재해석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들 자꾸 하세요. 그러면 그 질문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뒷이야기들을 이제 해줍니다. 근데 그 뒷이야기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교재에다가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실질적인 어떤 개념의 의미, 그 다음에 일반화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발견의 재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활용할 때는 공부가 좀 진행이 안 되었거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목을 통해서 쭉쭉 빠르게 읽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흐름이 잡혀요. 그죠? 그래서 흐름이 좀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 제목만 쭉 읽어가지고 흐름을 여러 번 잡았을 때, 여러 번 좀 잡아놨을 때 그때 이제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는 것도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잘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은 읽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권화가 되어 있는 책들이니까 어쨌든 내용들 좀 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감사와 아쉬움은 뭐 각종 제가 인사를 좀 드린 건데 뭐 그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심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책의 구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1부입니다. 그죠? 파트 1인데, 뭐, 1부, 1장, 1절,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출판사에서는 전부 다 이걸 영어로 바꿨어요. 저는 왜 영어로 바꾸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제 1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부가 바로 파트 1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트 1의 이제 내용을, 제목을 딱 보시면, 사회과의 구조와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확 오시죠? 아, 사회과가 어떤 역사를 밟아서 왔는지, 그리고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사회과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나타났다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회과의 구조 및 역사 파트에 보면 책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파트별로 전반적인 어떤 개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를 꼭 한다는 생각 말고 그냥 배경을 한번 가벼이 전체적인 것을 간단히 개관한다는 느낌으로 가벼이 읽으시면 꽤나 도움이 돼요. 그래서 거의 요약에 가깝기 때문에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살펴보기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의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항상 보면 글과 글로 표현된 요지와 마인드맵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인드맵을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마인드맵을 통해서 쭉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진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또 집중적으로 복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이 각 장마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아,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참고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과 교육의 역사,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의 구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16페이지로 가시면 사회과 교육의 개념적 특성에서 사회과 교육의 의미, 그 다음에 특성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사회과 교육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의 의미가 뭐냐, 특성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탈려가 만들어 놓은 체계, 탈려가 만들어 놓은 체계 자체가 뭐냐면 목표, 내용,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요 기본적인 4개의 구조를 가지고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사회과 교육론은. 그리고 교육학도 나중에 이제 뭐 중간중간마다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탈려가 만들어 놓은 이 교육 과정의 어떤 기본적인 공식,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그래서 사회과 교육의 의미를 이제 보시면 의미를 규정할 때는 대부분 보면 평가는 잘 안 나타나요. 평가는 잘 안 나타나고 주로 보면 이 3가지를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특성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일단 유념을 하시면서 내용들을 꼭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일단 체크를 합시다. 16페이지는 사회과 교육의 성격이 나와 있고 17페이지 가게 되면 사회과에 대한 정의, 이걸 이제 제가 정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19페이지에 사회과 교육의 구조, 그래서 목표, 내용,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그죠?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 파트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가 나오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사회과의 역사를 통해서 사회과 교육의 구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회과 교육 역사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고 어떤 내용을 강조를 했었고 어떤 방법을 강조했는지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목표, 내용, 방법 이걸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틀로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잡아봅시다. 1880년대 1919년은 전통교육과정 시대인데 이 전통교육과정 시대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22페이지. 2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전통교육과정을 위한 극복 노력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이제 전미교육협회와 미국 역사협회의 노력이 나오는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별표를 하시고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번호를 좀 수정해야 됩니다. 번호를 수정을 하는 것보다 번호를 사실 수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미교육협회 시민위원회 조직이 양괄호 1번 돼 있잖아요. 그죠? 밑에 나와 있는 미국 역사협회 7인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양괄호 2번이 돼야 됩니다. 양괄호 2번. 그리고 23페이지에 두 협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3번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번호를 2번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1번 전미교육협회와 미국역사협회의 노력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 23페이지에 2번 두 협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양괄호 1번입니다. 시민적 자질 함양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전교육과정 내지는 전통교육과정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게 바로 1916년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1916년 보고서에서 뭐가 등장했냐면 사회과가 창설되고 나서 이번 교육과정에 동그라미 1번 이번 교육과정 옆에다가 두 개를 적어두세요. 교육과정 옆에다 뭘 적어두시냐면 공민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재문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민과 민주주의 재문제가 새롭게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보주의 교육학회가 창설된 게 1919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영수 모기한 쌤 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 파트라든지 중간중간에 차영수 모기한 쌤 책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맥락을 잡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문헌을 정리를 해서 지금 개정된 책, 새로 나온 책에는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면 1910년대를 약간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1910년대는 진보주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계속 헷갈립니다. 사회적 효율성의 증진 1910년대 딱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이거는 진보주의인 것 같은데 왜 진보주의란 말이 없지? 뭐 그렇게 하는데 10년대에 진보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보주의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성장할 단계입니다. 그때 이제 진보주의 교육학회가 창설된 게 1919년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아두시면 왜 공민이나 민주주의 재문제가 들어와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통 교육 과정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진보주의적 영향을 살짝 받은 것들이 조금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1920년, 30년대가 되면 진보주의가 확 꽃을 피우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20년, 30년대에도 진보주의밖에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차유서 모기한 쌤 책에는 이런 맥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교육학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같기도 한데 뭔가 연결도 좀 잘 안 되고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20년, 30년대 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보주의의 전성시대입니다. 진보주의 전성시대. 그런데 진보주의 전성시대에는 진보주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맥락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 거기에 이제 보면 3번에 보면 사회적 행동주의. 그 다음에 이제 본질주의가 등장했던 것도 이 당시에요. 실제적으로. 교육학 공부하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사회적 재건주의.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진보주의적 경향에서 사회과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진보주의와 사회적 재건주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인트니까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추시되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는 한번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26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교육을 통한 사회 재건 강조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가시면 통합교육과정의 양과로 3번 핵심교과, 중심교과, 본질교과, 사회과 여기다 별표로 하시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교육을 통한 사회 재건 강조 핵심교과, 중심교과, 본질교과, 사회과 여기에 이제 별표로 하시고 이 파트는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30년대 후반이 되면 진보주의는 쇠퇴하게 됩니다. 진보주의가 쇠퇴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싸워서 그렇습니다. 예, 존두이파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적 재건주의파하고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진보주의는 후퇴를 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 보수주의가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주의가 부활하는 가운데 등장한 게 바로 신사회과식이에요. 그래서 이 신사회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번 잠시 한번 봅시다. 신사회과 시기도 지금 차윤수 모기한 쌤 책이 전기와 후기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전기와 후기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갑자기 내용을 삭제하고 없애버리셨어요. 그런데 30페이지 하단에 한번 잠시 보세요. 각주가 나옵니다. 그죠? 각주에 보면 이제 이진석 선생 그 논문에서 나온 이제 글인데 이진석 교수님 이제 글에 보면 1967년 이전의 시기를 신사회과 1기 그 다음 68년 이후를 제2기 이렇게 분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기는 지식의 구조의 탐구 방법이나 주요 내용 요소를 강조하였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제2기의 경우에는 사회문제와 이슈를 중요시했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문헌을 찾아보고 정리한 바에 따르면 1기와 2기를 나누는 것은 67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2기의 가장 중요한 건 사회문제 이슈와 더불어서 이때 뭐가 이제 강조되냐면 의사결정력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차윤수 모기한 쌤 책에는 1980년대에다 의사결정력을 집어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사회과 후기가 제가 보기에는 의사결정력이 등장한 시기로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잠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신사회과가 중요한데 일단 한번 봅시다. 체크를 해야 될 걸 반드시 좀 이야기를 하자면 29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2번 스푸트닉 사건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신사회과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에서 우주홀회의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너의 주장. 브루너의 주장은 지식의 구조.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이 지식의 구조가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 개념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강조되는 지문.
중요한 지문이 뭐냐면, 예. 거기 신사회과 특징 7번 있죠. 이건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때 강조되었던 교육과정, 학문주의 교육과정.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학문주의 교육과정. 그래서 신사회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빠뜨릴 게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형보다는 주로 기입형, 단답형에 집중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32페이지 가시면 바로 신사회과 후기입니다. 새로운 사회과 경향. 올리버 세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법리 모형을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1966년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법리 모형을 주장할 때 뭘 가지고 나왔냐면, 예, 신사회과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법리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교육들이 강조됩니다. 왜? 법리 모형이 강조하는 게 뭐죠? 가치입니다, 가치. 신사회과는 뭐죠? 지식만 강조한다 이거잖아. 그럼 올리버 세이버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야, 지식만 하면 안 돼. 가치도 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교육 경향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주의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 진보주의의 부활을 할 때 어떤 이름으로 부활하게 되냐면 열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게 돼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도 열린 교육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교육의 지금 큰 흐름에는 보수주의하고 진보주의의 흐름으로 계속 이렇게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계속 티격태격합니다. 그럼 보수주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 이들이 강조하는 건 대부분 보면 지식이에요. 물론 이게 뭐 사회의 기본 지식, 가치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어쨌든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진보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경험을 강조합니다. 경험. 이 기본적인 어떤 그 본질적인 구조 자체가 그래요. 실질적인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항상 보면 교육의 주체, 교사, 교수에 집중합니다. 교수. 우리가 교수학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수학습. 그래서 이 보수주의적 경향은 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이걸 고민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진보주의적 경향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학생이 중심이에요. 경험을 중시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쪽은 항상 보면 학습 이론, 학습에 주로 치중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학 공부하실 때도 교육과정의 흐름을 보실 때 일단 뭐부터 분석을 하냐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일단 흐름을 나눠놓고 일단은 이 구조를 가지고서 자꾸 접근하고 이해를 하시면 교육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교육학에서도. 여러분이 막 아무 기준 없이 교육학을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게 보이는 건데 이 틀을 가지고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열린 교육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진보주의적인 경향이잖아. 그럼 다시 어디로 오는 거죠? 이쪽으로 오는 거죠. 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재건주의가 부활합니다. 사회재건주의가 부활하는데 이게 계급문화 재생산 이론인데 이것도 역시 직접 시험 나온 건 아닌데 이게 나중에 보면 사회과 모형에 뭐와 관계되는 거죠? 사회 비판 모형과 관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회 비판 모형.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바로 의사결정력을 강조합니다. 이 의사결정력 강조를 이제 해서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앵글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나타납니다. 앵글. 시민교육의 본질, 의사결정이다. 그리고 뱅크스가 논문을 써서 발표한 적이 언제냐면 1974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뱅크스의 의사결정력 73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나 이제 요즘에 보면 가끔씩 가다가 차용수 모기한선 책이 없는 내용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일단 잡으실 때는 제가 추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보주의가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다면 다시 누가 등장하겠어요? 보수주의겠지. 80년대 다시 보수주의가 등장해. 그때 이제 1982년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제안이 미국 사회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보수 입장입니다. 그러면 보수 입장은 아까 방금 뭘 강조한다고? 지식과 교사를 강조하는 거잖아. 그 여기에서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거기 2번 나와 있죠. 교사의 전문직화 흐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업 전문성, 교사의 전문성 이야기란 말이에요. 1번, 전통주의가 다시 등장했고 교과 중심 교육관이 다시 강조되었고 교사의 전문직화 흐름이 논의되었고 그 다음에 또 보수 쪽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기본적인 것은 가치교육입니다.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재건주의가 활동을 80년대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활동을 하지만 주류는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가 되면 나오는데 알아두셔야 되는 건 작년에 제가 이제 올해는 무조건 스탠드가 나온다 했던 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스탠드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스탠드. 그래서 스탠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스탠드의 의미. 자, 여기가 이제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봅시다. 한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교수 요목기는 미군정이 만든 겁니다. 미군정이. 아시겠나요? 미군정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1번의 배경 및 도입 목적의 네 번째 줄 끝에 미군정은 미국식 민주주의 이념 및 제도를 통한 민주시민적 자治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과 도입을 권유하였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장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두 번째 나오는 건 편제인데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에는 초등학교 편제도 다 소개를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편제는 아직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편제는 주로 이제 뭘 중심으로 편제가 되냐면 출제가 되냐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고등학교 편제를 먼저 중요한 포인트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에 막바지에 오면 그때는 중학교 편제도 눈을 여겨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통교육과정이 중학교 3학년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시험에 이제 다가오고 고등학교 편제가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중학교 편제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편제는 그냥 가벼이 보시고 일단 고등학교 편제 중심으로 본다. 자, 37페이지 편제 한번 봅시다. 하단에 보면 우리나라 사회생활과의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공민, 지리, 역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교수 요목기의 편제는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공민, 지리, 역사. 그 다음에 38페이지 가시면 1차 교육과정.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이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3번의 목적을 한번 보세요. 유능하고 충성된 대한민국 국민을 길러내는 것, 국민적 자질을 동그라미 하시고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그 시험을 치시고 1차 합격하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정답이 시민적 자질이냐 민주시민적 자질이냐 이걸 자꾸 물어보던데 그럼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모의고사 때 제가 분명히 이걸 정리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시민적 자질과 국민적 자질.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민주시민적 자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교육론을 잘 몰라요. 그 교육론을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민주시민성이 목표라고 해서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총괄 목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과의 어떤 목표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포인트를 물어보는지 잘 몰라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답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무시를 하시고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가면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하도 엉터리 답이 막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정리를 뒷부분에 이제 글로서 정리해놓은 게 논문 자료 분석하고 내용들 다 정리를 해서 해놓은 게 어디에 있냐면 저기 6차 교육과정에 가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뒤에 한번 정리 좀 하고요. 일단은 먼저 편제를 쭉 한번 나가봅시다. 그 38페이지에 고등학교 1, 3학년 사회과 동그라미 하시고 일반 사회 동그라미 하세요.
이건 왜 동그라미 해야 되냐면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뭐라고 돼 있죠? 사회생활과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사회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회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39페이지는 따로 뭐 자세하게 보실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제2차 교육과정 40페이지와 41페이지인데,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41페이지. 자, 상단에 있는 3번 명칭 변경.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생활과 사회과로 변경되었다. 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편제로 한번 살펴봅니다. 고등학교 편제를 보면 42페이지 하단에 고등학교 사회과의 특징에서 1번 분과 경향되어 있는데 그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줄 보면 일반 사회 역사 지리 영역의 분화가 나타났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회 영역 안에 분화가 나타났다. 지리 영역 안에 분화가 나타났다. 역사 영역 안에 분화가 나타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번 상조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 사회 영역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면 교과서에 그런 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지리가 분화됐다 했잖아. 그럼 지리 영역이 분화됐다면 뭐 인문지리, 세계지리, 뭐 그죠? 국토지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지리는 희한하게도 지리 원투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역사는 분화가 딱 쉽습니다. 그죠? 역사는 두 영역이 있죠. 역사 영역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세계사하고 국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나 안 보나 그 분화에 대한 형태는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3차 교육과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차 교육과정에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 배경 및 주요 내용에 첫 번째 1번 배경, 이건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3번, 양괄호 3번에 동그라미 1번 있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1번을 체크를 해놓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교육과정은 제가 이제 44페이지에 보다시피 교육과정의 일부를 일단 인용을 해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한 번쯤은 눈에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자꾸 우리나라 시험이 교육과정의 지문을 자꾸 보여줘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교육과정은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들을 제가 제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해 두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고등학교로 넘어갑니다. 45페이지 중요한 거. 하단에 보면 고등학교 사회과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죠? 고등학교 사회과의 특징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지리 영역이 정신을 차려요. 일반 사회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일단 명역이 분화되었고 국토지리, 인문지리로 나오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학문적인 이름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국토지리, 인문지리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과적 경향이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도덕과가 신설되었고 국사영역이 국사교육과로 독립되었다 돼 있잖아. 그 두 번째 줄 그 부분을 밑줄 치시고 도덕과 신설, 국사영역이 국사교육과로 독립되었다. 근데 이게 교과 영역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회과학적 경향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도덕과 국사영역의 국사교육과 독립 이게 나오는 겁니다. 사회과학적 경향 때문에 분과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래 되는 거죠. 분과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사회과 편제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3차하고 4차하고 5차가 약간 헷갈립니다. 3차하고 5차하고 헷갈립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짝수차는 통합적이다. 그럼 짝수차는 통합적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사회 원투라고 하는 식으로 통합을 시켜요. 지리 원투. 그러면 3차하고 이제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5차거든요. 5차가 헷갈려요. 그래서 5차로 잠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5차의 지금 내용이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5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세요. 52페이지 고등학교 편제를 보면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에다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46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46페이지 편지에 보면 국토지리 인문지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을 대비를 할 때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냐면 3차 교육과정인지 5차 교육과정인지 구분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문제는 지리를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지리.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짝수차, 4차 같은 경우에는 사회 1, 2, 지리 1, 2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구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3차하고 5차를 구별할 때는 일반 사회를 가지고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럼 뭘 가지고 구별해야 되느냐? 지리를 가지고 구별하시면 돼요. 포인트를. 시험에서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46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통합적 접근이 시도됐던 게 4차 교육과정입니다. 4차 교육과정인데 이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47페이지에 5번 47페이지 5번에 보시면 사회과 편제상 특징 나와 있죠. 중학교 1, 3학년에 보면 통합적 노력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통합은 안 되지만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학년에 2과목씩. 자, 여기서 이제 통합적 접근이 시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6번에 양괄호 2번. 나선형 교육과정 조직원리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이게 3차 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3차 때 안 들어가고요. 오히려 몇 차 때? 예, 4차 때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기는 뭐 가벼이 보시면 되겠고 49페이지 고등학교 사회과의 특징 어떻게 됐나요? 편제 요것만 하나 체크를 합니다. 사회 1, 2, 지리 1, 2, 국민윤리 국사. 자, 5차 교육과정 제4차를 보완하는 큰 변화 없는 교육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시행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근데 아까 포인트는 어디에 두라고 했지? 고등학교 편제를 구별할 때 예, 지리에 포인트 두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몇 차? 5차. 나중에 시험 문제,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교육과정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엄청나게 중요한 교육과정은 3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2015. 아시겠죠?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최근에 2009하고 2007이 있긴 한데 2009에서는 봐야 되는 포인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편제까지 하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다시 이야기합시다. 3차, 6차, 7차 그 다음에 엄청난 변화를 거듭했던 거는 2015 편제상 변화가 있었던 거는 2009 큰 변화가 있었던 거는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일단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6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에서는 체크를 일단 먼저 하셔야 되는 거 확인을 합시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거기 사회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다. 2번 있죠. 53페이지에 6차 교육과정 특징 1번 사회과 교육의 본질 추구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의 본질 추구. 우리가 사회과 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생의 성장입니까? 아니면 국가적 사회적 요구를 위해서입니까? 당연히 학생의 성장입니다. 그죠? 사회과의 본질 추구한다는 이야기는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전에는 그러면 학생의 성장을 도모 안 했느냐? 학생의 성장보다는 어디에 주목을 했었지? 예, 국민적 자질 육성에 주로 주목을 했습니다. 55페이지. 자, 55페이지에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바로 이 55페이지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 국민적 자질 육성에 시민 자질 육성 전환되었다. 별표를 팍 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논의를 만약에 논문이나 자세한 자료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려면 한 100페이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0페이지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거의 한 페이지로 정리해 놨어요. 거기에 2번입니다. 사회과 총괄 목표의 변화. 동그라미 2번에 국민과 국민 그리고 시민. 동그라미 2번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고 나중에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나중에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54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요즘에 교육과정의 편제, 체제를 자꾸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6차 교육과정의 이제 체제가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은 형태인데 거기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던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54페이지에 거기 보면 맨 표의 하단에 보면 내용이 있죠, 내용. 내용에 보면 내용 체계, 그 다음에 내용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식이 나와 있죠, 형식. 내용을 어떻게 제시했다고? 개조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해가 되시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꼭 체크를 하시고 이런 체제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물어볼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교재에 웬만한 것들 필요한 것들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보면서 꼭 확인들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6차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편제로 넘어야 되겠죠. 57페이지 갑시다. 57페이지에 가시면 6번 편제가 나옵니다. 그죠? 6번 편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수정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학교 1, 3학년 1학년 A 플러스 B1 2학년 A 플러스 B1 그 2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B2입니다. B2. 아시겠나요? 그 중간에 가운데점이라는 거 아시겠죠? 나중에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수를 한 부분이 58페이지. 58페이지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편제 있죠. 이거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초등학교 편제가 지금 그 페이지에 2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우시고 방금 앞에 나와 있는 그 표를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 자, 59페이지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사회과의 특징인데 그게 3번. 공통사회 과목이 신설되어 있죠. 공통사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공통사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통합 과목이다. 통합.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통합의 원리를 사용했느냐.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통합이다. 어떤 통합의 원리를 사용했느냐. 자, 그래서 구성민 편제까지 살펴봤고 7차 중심 교육과정 한번 가봅시다. 7차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61페이지. 7차 교육과정의 특징에 보면 양괄호 3번 수준별 교육과정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 제시문도 한번 눈으로 한번 익혀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학습과정을 이원화시켰습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선택중심 교육과정 나누었다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사회과가 어떻게 됐다고? 3학년부터 국민공통교육과정 사회과가 이해되셨나요? 사회과가 3학년부터 바뀌었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국민공통교육과정이 몇 학년까지 갔죠?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공통교육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어떻게 된다? 선택교육과정. 자,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 이것도 역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표, 내용 체계를 한번 봅시다. 내용 체계에서 일단은 거기 보면 개정된 부분, 성격을 한번 보세요. 성격. 체제, 성격. 성격이 두 번째 거.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 정신을 반영했다. 이거 체크 꼭 해두시고. 그 다음 맨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체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3학년 10학년과 고등학교 선택과목별로 제시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진짜 중요한 거. 내용의 형식이 있잖아요. 아까 6차 형식은 어떻게 됐었다고?
개조식.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성취 기준 형식으로 제시하고 수준별 교육 과정을 반영했다. 그죠? 내용을 성취 기준 형식으로 제시하고 수준별 교육 과정을 반영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로 가시면 주요 내용의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에 보면 방법 및 평가의 동그라미 2번 성취 기준, 진수 방식, 도입과 수행 평가 별표하시고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게 띄워져 있는데 사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띄워져 버렸네요. 절대 기준, 절대 평가라는 도식을 뭘로 바꿨다고? 성취 기준, 수행 평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제로 넘어와서 65페이지. 편제로 넘어갑니다. 자, 한국의 교육과정이 지금 거의 지금 현재 보면 출제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좀 전에 이제 6차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공통사회. 7차 같은 경우에는 공통사회가 아니고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사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65페이지 위에 있는 표, 상단에 보면 사회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체킹해야 될 게 인간, 사회, 환경,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사회를 체크를 하십니다. 법과 사회. 이게 이제 7차 교육과정인데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법과 사회. 그 다음에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나와 있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실제로 시행이 못된 교육과정이에요. 예, 시행이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2007 개정이 되고 나서 이명박이 들어서자마자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싸그리 무시하고 엎어버리고 2009를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2007 교육과정은 사실은 이게 시행이 못된 교육과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체킹을 몇 가지 좀 하셔야 됩니다. 66페이지. 66페이지 보면 2번에 2번 개정 방식. 개정 방식의 변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4번 양괄호 4번 교육 내용의 대강화 표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6번 역사교육 강화. 자, 그래서 그 제목들만 체킹을 잘 하고 의미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67페이지에는 2번 환경확대법 탄력적 적용. 이걸 탄력적 환경확대법이라고 논문에서 부르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논문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초등에서만 적용돼요.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러면 초등에서만 적용되는 건 시험은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육론에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초등 거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또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편제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2007 편제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69페이지. 69페이지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동아시아사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라는 과목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공통사회, 통합사회를 출제를 했는데 나머지 사회를 출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고등학교 1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만 체크를 하면 돼. 71페이지. 71페이지 가시면 3번 나와 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 주요 변화, 양괄호 1번 학령 문제 있죠.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체킹을 하셔야 되냐면 앞에 나오는 모든 교육과정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편제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험 문제 툭 나왔는데 1, 2, 3, 4, 5, 6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거 몇 차 때부터죠? 2009부터 해서 2015까지 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겠지. 2009 아니면 2015다. 이렇게 바로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령 문제는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 73페이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통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묶어져 있죠? 초등학교 3, 4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3학년 표로 그래 돼 있죠. 그 표들을 확인하시고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3, 4 동그라미, 초등학교 5, 6 동그라미, 중학교 1, 3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5페이지. 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과 정치, 법과 사회가 다시 어떻게 됐다고? 법과 정치로 다시 묶입니다. 법과 사회와 정치가 법과 정치로 다시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2009 개정교육과정에 보면 사회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회가 안 보이는데 거기 바로 그 표 위에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고1 사회는 폐지되었다. 다시 부활되었다. 아시겠죠? 표는 안 나타나지만 고1 사회는 폐지되었다.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표에 나타나기 힘드냐면 표에도 있네요. 두 번째 사회 그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2009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2009 개정교육과정 제가 정리할 때 진짜 애먹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가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4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법과 정치. 그 다음 75페이지. 맨 밑에 2015가 나옵니다. 드디어. 2015에 체크해야 될 거 양과로 1번 문이과 통합형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양과로 2번 역량중심 체크하시고 76페이지 총론의 개발 방향 양과로 3번의 핵심 개념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로 가셔가지고 2015 개정교육과정 구체적 실천 방향 자, 거기에서 1번 양과로 1번 기초소양 및 통합사고리 함양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했다. 공통과목 도입.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양과로 5번 뭐가 보이죠? 핵심 개념이 보입니다. 그죠? 핵심 개념. 그래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엄선하여 학습량의 적정화를 지향했다. 이건 반드시 이 문장 통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통째로 암기. 그 다음에 내려와서 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통교육과정과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돼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수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수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학년부터죠? 3학년부터입니다. 사회과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수정을 하셔야 되고 사회과 같은 경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로 와서 이제 사회과를 봅시다. 사회과. 그리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 있죠. 문서체제. 이것도 한번 눈을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지금 현재 교육과정 내용체계. 이건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양과로 2번. 그 다음에 2015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 1번 사회과 개발 방향 자 이건 다 중복되는 거니까 총론하고 다 중복되는 거라서 그냥 가벼이 보시면 되겠고 80페이지 자 80페이지에 드디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바로 2015 개정교육과 사회과 역량 그 중간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 역량, 교과 역량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양과로 4번은 수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교육과정 1학년부터 9학년이 아니고 3학년부터 9학년. 내용은 3학년, 9학년까지 9학년 돼 있는데 아시겠나요? 내용은 3학년, 9학년 돼 있는데 거기에는 1학년부터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에 보면 문서체제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교육과정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초등은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등은 1학년, 3학년 전체가 하나의 학년군이에요. 중등은. 1학년, 3학년 전체가 학년군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중심 교육과정 내려와서, 자, 공통과목이 통합사회 들어갑니다. 그죠? 통합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통합사회 체크하시고, 83페이지 보시면 통합사회 관련된 쟁점. 양괄호 2번입니다. 양괄호 2번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제 중심의 통합 지향, 그 다음에 스트랜드. 거기에 밑줄에 어떻게 했냐면 동그라미 1번의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스트랜드 중심의 통합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 개념을 교육과정 구성했다. 핵심 개념 동그라미 하시고, 핵심 개념. 양괄호 3번에. 그 다음에 이제 8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내용 체계에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확인하셔야 되겠지. 자, 앞으로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아까 고등학교 사회를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사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85페이지에 양괄호 3번이에요. 6차 공통사회 있죠. 7차 사회 있죠. 2007 사회 있죠. 2009 사회 있죠. 2015 통합사회 있죠. 그것들을 눈에 한번 익혀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몇 차 교육까지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통합성 원리가 좀 적용이 바뀝니다. 6차의 공통사회는 문제중심이었고 7차도 문제중심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맨 밑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했지. 많이 했지. 시험 문제 어디에서 나올지 포인트 잡아서 다 내용들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뭐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뭐 논문 같은 건 찾아볼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린다고 하던데,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어느 논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개론서는 없는데. 정치도 그렇고 교육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출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를 충분히 하실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어느 개론서에서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85페이지 하단에 있는 걸.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쨌든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책들에 어쨌든 100%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지금 제가 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시험에 예상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 들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를 할 걸 생각하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책임 없이 만든 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려면 좀 깊이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책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시험에 도움도 돼야 되고, 그래서 양쪽을 다 잡아야 되는 것이라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만든 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책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한 7, 8월이나 9월달 모의고사 때 제가 좀 느낌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내용을 또 따로 정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단권화 한다고 이 책 저 책 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제발 부탁인데. 그래서 단권화 하지 마세요. 책이 단권화되어 있는데 왜 단권화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시고 반복하고 메모하고 중요한 거 표시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